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제가 그리는 것은 잘 보시면 희미하게 그리드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칸을 만들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하루에 하나씩 해서 일주일 동안 그려보겠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그 뭐냐면 하루에 한 컷씩, 그것도 자기 주변에 있는 아무 것이나 어떤 사물이든지 그려보는 겁니다. 그 퀄리티가 어떻게 됐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선을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연필은 물러설 자리가 있지만 펜으로 그리면 물러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펜으로, 가급적이면 펜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특정 시간에 무엇이든 눈에 띄는 대로 그려보십사 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따박따박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2커트를 그렸고, 또 그 다음에 한 커트 그렸고, 그 다음날 한 커트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이, 저는 그리드를 그려서 그 안에 조그맣게 한 커트 한 커트를 넣습니다. 나름대로는 레이아웃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은 여건만 된다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풀로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하시면 둘째 날, 셋째 날 그림 하나 잘못되면 이거 한 페이지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도 그것까지는 미처 예상 못하고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 나중에 아주 후회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어요, 제대로.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이것은 제가 자주 쓰는 핸드크림입니다. 핸드크림이고, 뭐 튜브, 알루미늄 튜브이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구김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컨디션이면 저 구김을 정확하게 다 표현하면, 뭐 형태고 그 안에 들어있는 타입페이스고 무엇이든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약화시켜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그림 그려보시면 혹시나 만약에 사람을 그린다고 치면 사람 옷에 바느질 자국이라든지 스티치 자국이라든지 또는 어떤 포장물, 인쇄물을 그릴 때 그 안에 있는 글자를 최대한 가깝게 제대로 묘사를 해주면 그림의 퀄리티가 확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에 들어있는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서체를 잘 쳐다보시고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그대로 묘사를 해내시면 이 그림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아마 그것만 염두에 두셔도, 그것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다른 느낌의 그림을 그려내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난 11월 26일 날 그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카트를 11월 27일 날 그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날 한 카트를 더 그렸습니다. 자, 같은 날 11월 26일 날 두 번째로 그린 컷입니다. 저 우측 상단에 보이는 저 집게입니다. 저 집게고, 저런 가는 선으로 겹쳐진 사물을 그릴 때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면으로 인식되지가 않으니까 시각적으로 그것이 첫 번째 헷갈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선과 선이 겹쳐 보일 때 위에 있는 선과, 다시 하게, 앞에 있는 선과 뒤에 있는 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헷갈리고 가다가 보면 놓치고, 그래서 저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전화줄이라든지 어반 스케치 하는 분들은 그 전깃줄이라든지 이런 것들 꼬임, 줄의 꼬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묘사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죠.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 하여간 저도 사물은 굉장히 오랜만에 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그래서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인물을 많이 그려왔기 때문에 사물 그리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또 별도로 굉장히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어번 스케치 하는 분들의 이 여러 가지 스킬 좀 배우느라고,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 나가서 직접 그림을 그리진 않지만 사진을 놓고 그리긴 하지만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는데, 그건 재밌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림 그릴 때 저 선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저는 묘사만 잘하면 되죠. 왜냐하면 일단 면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묘사만 잘하면 되는데, 잘이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화가 나실 겁니다. 아이 참. 근데 재밌었어요. 저 그리고 나서도 뭔가 엉성하면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이제 선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선이 앞에서 보여지는 선인지 뒤에 숨어 들어가야 되는 선인지 이런 것들을 음,
그리고 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못했는데, 처음에 저기 핸드크림 그릴 때부터 조금 더 빠른 선으로 시작을 했으면 지금 이것도 슥슥슥슥 그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다 보니까 옆에 그림 조심스럽게 그렸는데, 이것만 또 빠른 선으로, 굵은 선으로, 약간의 실수는 묵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그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꼼꼼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지 않아도 될 텐데, 어쨌든 요 페이지, 그러니까 요번 주에 그리고 있는 이 모든 그림들은 나름대로는 아주 성의껏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실체 그대로를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못될까봐 숨을 못 쉬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 각도에 따라서 노트를 돌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 괜히 잘못 돌렸다가 앵글에서 벗어나고 막 그럴까봐 이것저것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약이 제 스스로 얽어매는 그런 제약이죠. 이거는 뭐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거나 뭐 저 핸드크림처럼 타이프를 정확하게 해보세요, 이런 조언을 드릴 만큼의 그런 소재는 아니었어요. 단지 선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잘 따라가십시오 하는 정도였습니다.